은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쿵하고 울컥해지지?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우리, 이제는 한숨 돌리며 인생의 또 다른 챕터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 온 거야.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일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꿈,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펼칠 수 있는 멋진 기회라고 생각해. 오늘은 우리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사례들을 통해 은퇴 후 인생 2막을 어떻게 멋지게 설계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 우선 은퇴 후의 삶을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자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쓸모 없어졌다거나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은퇴는 오히려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야. 예전엔 직장 생활에 치여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 여행, 가족과의 시간, 혹은 새로운 도전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지. 먼저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례들을 들어볼게. 첫 번째 사례는 한 60대 후반의 김 씨 이야기를 해볼게. 김 씨는 평생 기업에서 일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은퇴 후 그동안 꿈꿔왔던 요리 공부를 시작했어. 처음에는 조금 두려웠지만 요리학원에 등록하고 동네 작은 요리 모임에 참여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찾았지. 이제는 지역 사회에서 소규모 요리 강좌도 열고 있어. 김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만의 열정을 발견하고 그 열정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는 좋은 예라고 생각해. 두 번째로는 박 씨의 사례야. 박 씨는 은퇴 전에 오랜 기간 금융업계에서 일했어.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동안 관심 있었던 자원봉사와 사회복지 분야에 뛰어들었지. 처음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지역 복지센터에 문의하고 관련 교육도 받으면서 서서히 길을 찾았어. 지금은 매주 정해진 날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강의를 진행하며 사회에 작게나마 기여하고 있어. 박 씨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자신의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로는 이 씨의 사례를 들 수 있어. 이 씨는 평생 회사에서의 업무에만 집중해 오다가 은퇴 후 어느 날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여행을 시작했어. 단순한 관광 여행이 아니라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하는 문화여행을 즐기기 시작한 거야. 이 씨는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 다양한 문화 속에서의 깨달음들을 블로그에 기록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 은퇴라는 것이 반드시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재발견하고 세상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지.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은퇴 후 삶은 준비된 만큼 그리고 마음가짐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처음에는 내가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막막함이 느껴질 수 있어.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가면 돼. 예를 들어 오랜 직장 생활에서 얻은 인간관계와 경험, 전문 지식은 새로운 분야에서 큰 자산이 될 수 있고 그 자산을 토대로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어. 또한 은퇴 후의 삶은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는 항상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느라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틈이 없었잖아. 이제는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인생 2막은 더욱 빛날 거라고 믿어. 물론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어. 중요한 건 그런 과정조차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거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매 순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은퇴 후의 삶은 전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야. 우리 모두가 마치 한 편의 영화 주인공처럼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써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은퇴 후의 삶은 외로움이나 무기력에 빠지기 쉽다는 점이야. 그래서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면서 때로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동반자들이 있다는 건 큰 힘이 되니까 말이야. 작은 모임, 동호회, 커뮤니티 활동 등은 은퇴 후에도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던 편안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어. 삶의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나 자신을 재발견하며 사회와 소통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은퇴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기며 앞으로 다가올 인생 2막을 설계해 보자고. 결국 우리 모두는 한 번뿐인 인생에서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갈 자격이 있어. 은퇴 후의 삶 역시 예외는 아니지.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사례처럼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그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성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거야. 이제는 그동안 미뤄왔던 꿈과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워 볼 시간. 우리 모두 멋진 인생 2막을 만들어 가자. 은퇴 후의 삶을 단순히 휴식이나 소극적인 후퇴로 보는 관점은 최근 수십 년간의 연구와 문헌들을 통해 재정립되고 있다. 실제로 은퇴는 인생의 한 국면이자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성이 사회와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학술 연구와 도서에서 밝혀졌다. 1. 은퇴 후 삶에 대한 학술적 관점. 로아 칸의 석세스펄 에이징 모델은 은퇴 후 삶을 단순히 신체적, 경제적 측면에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역량과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를 통해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들은 은퇴를 새로운 시작점으로 보며 개인이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사회적 역할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심리학적 연구에서는 은퇴 이후의 정체성 변화와 자기 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학자들은 은퇴를 단절이 아니라 전환기 트랜지션 피리어드로 인식하며 이 시기에 개인이 자아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이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2. 관련 도서와 논문의 인사이트. 1. 석세스펄 에이징 로우 앤드 칸 1997. 이 도서는 은퇴 이후의 삶을 단순한 은퇴 생활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만의 역량과 경험을 토대로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바라본다. 연구진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여,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은퇴 후에도 활동적 노화 액티브 에이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 론제버티 이카너미 조서프 F. 코글린 2017. 이 도서는 인구 고령화 시대의 은퇴자들이 소비와 사회활동을 통해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집중 조명한다. 코글린은 은퇴 후에도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통해 개인의 역량이 재발견되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보여준다. 사막술 논문 리타이어먼트 언드 웰 마이너스 빙 더 롤 어브 소셜 언드 에코나믹 팩터즈. 이 논문에서는 은퇴 후의 삶이 개인의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연구 결과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지지가 높은 은퇴자일수록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은퇴 전후의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와 새로운 취미활동, 봉사활동 참여 등이 긍정적인 전환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은퇴 후 삶의 구체적 사례와 전략. 사례 1. 경험의 전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 기여. 김 씨의 경우 오랜 직장 생활 동안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요리 강좌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활용하며 은퇴 후에도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로아 칸이 강조한 활동적 노화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김 씨와 같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 개인의 만족도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대감이 크게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사례 2. 자원봉사와 사회복지 새로운 역할의 발견. 박 씨는 금융업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자원봉사와 사회복지 분야에 뛰어들었다. 연구들은 은퇴 후 자원봉사가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시키며
나아가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박 씨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입증한다. 사례 3. 문화체험과 여행 자아 재발견의 과정. 이 씨는 은퇴 후 오랜 꿈이었던 여행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삶의 다채로움을 경험하고 있다. 학술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환경에 대한 경험과 다양한 문화적 체험은 인지 능력 향상과 함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며 이는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이 씨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경험과 도전이 개인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4. 은퇴 후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전략. 자기인식과 목표 재설정. 은퇴 전까지의 정체성은 직장이나 특정 역할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은퇴 후에는 자신의 흥미와 가치관에 기반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인식 과정을 통해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심리학적 자아, 탐구와 관련된 연구들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및 확장. 은퇴 후에도 친구, 가족, 동료들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사회심리학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스트레스 감소와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새로운 도전과 배움. 은퇴 후에는 기존에 미뤄왔던 학습이나 새로운 취미, 봉사활동 등 다양한 도전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활동은 인지 기능 유지와 더불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학술 논문에서는 평생 학습이 은퇴 후 인지 건강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5. 결론.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일을 그만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인생 이막의 시작점이다. 위에서 소개한 도서와 논문들이 보여주듯 은퇴 이후에도 개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 노화를 이룰 수 있다. 실제로 은퇴자들의 긍정적인 사례들은 단순히 감성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임을 기억하자. 은퇴라는 전환점을 기회로 삼아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사회와 소통하는 삶을 이어간다면 진정한 의미의 인생 이막은 이미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